한국사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다룰 내용은 고려와 몽골의 전쟁입니다. 몽골과 접촉은 몽골이 성장했습니다. 13세기 칭기스칸이 몽골 쪽을 통일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공격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고려와 몽골의 접촉, 금의 지배를 받던 거란이 몽골군에 쫓겨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고려와 몽골이 연합하여 거란을 격퇴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몽골과 우호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이 고려에 막대한 공물을 요구했습니다.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되는 사건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그 당시 고려와 몽골의 인구와 병력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려는 약 300에서 500만 사이였고 몽골은 1000에서 1500만 명 사이였습니다. 병력수를 보면 고려가 상비군 10만 명, 최대 20만 명이 추정되었고 몽골은 전체가 10에서 20만 명, 침공시 병력은 2에서 10만이었습니다. 고려의 전략은 성곽 방어, 장기 항전이었습니다. 몽골은 기병 중심 기동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안 나 보이죠? 그렇지만 몽골군은 기병입니다. 그걸 보병으로 계산해 본다면 전체 병력에다가 보통 5를 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병력은 사실은 50만에서 보병의 100만에 가까운 숫자이고요. 침략 시 동원된 병력은 보병을 기준해서 10에서 50만 명과 같습니다. 그럼 몽골이 얼마나 강한 국가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몽골과 금나라의 전쟁입니다. 1차 전쟁 때 몽골이 약 9만 명이었습니다. 금나라는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2차 전쟁 때 몽골의 군은 10에서 15만이었습니다. 근데 금나라 군대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죠. 20만 이하로 줄었습니다. 전술은 기병 중심이고 고속 침공이었습니다. 금나라는 보병 중심이고 방어전이었습니다. 점진적인 압박 후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수도 개봉이 함락되고 최후의 황제는 자살했습니다. 금나라의 병력과 차이가 이렇게 났죠. 근데 금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두 번의 공격에 의해서. 남송은 그 당시 몽골의 군대는 약 20에서 30만이었습니다. 지상군을 환산하면 100에서 150만입니다. 남송의 군대는 약 60에서 100만이었습니다. 특징은 기병과 수군의 혼합군이었습니다. 북방군 중심이었습니다. 남송은 수군 중심이고 방어에 치중했습니다. 장비 침공과 병영 후 병합을 해버렸습니다. 여기는 방어 위주고 지연전을 펼쳤습니다. 1279년 남송은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황제 예산에서 투신했습니다. 남송은 병력을 우세했지만 내부의 부패와 군 지휘력의 부족으로 몽골의 장기 침공을 막지 못하고 멸망한 것입니다. 금나라 멸망했죠. 남송 멸망했죠. 몽골은 유럽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 당시 몽골의 병력이 약 12만 명이었습니다. 유럽연합군은 20에서 30만이었습니다. 전략은 기동력, 포위, 각계 격파를 했습니다. 유럽연합군은 정면 대결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장점은 기병이고 정보전이 우세했습니다. 중세 보병과 기사단 중심이었습니다. 몽골은 대부분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점령을 확대했습니다. 여기는 내부 혼란과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결국 몽골군은 병력은 유럽보다는 적었으나 뛰어난 기동력과 분산 전술로 유럽의 국가들을 각계 격파하여 서유럽의 문턱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기타 국가입니다. 서한은 약 200에서 300만이었습니다. 병력은 1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저항 후에 멸망했습니다. 붕괴까지 걸린 시간은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카라키스타이 수개월에서 1년 미만이었습니다. 인구는 50에서 100만이었습니다. 병력은 2, 3만이었습니다. 여기는 내부 반란으로 초단기에 붕괴되었습니다. 호레즘이라는 나라가 특이합니다. 호레즘은 보세요. 몽골 제국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호레즘의 병력 인구는 약 500에서 800만입니다. 몽골 제국은 100에서 150만이었죠. 호레즘은 병력이 20에서 40만이었습니다. 여기는 10에서 12만입니다. 그러나 호레즘은 도시 함락 속도가 되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붕괴는 비록 길었었습니다. 2년이었죠. 기름은 1년, 2년 안에 모든 나라들이
몽골의 병합이 됐던 겁니다. 그만큼 몽골은 강력한 나라였죠. 그럼 몽골과의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몽골군 1차 침략, 정계는 박서의 귀주성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몽골군이 개경을 포위했습니다. 몽골과 강화를 체결했습니다. 결과 몽골군은 점령지역과 개경에 다루가치를 배치하고 철수했습니다. 재침략입니다. 배경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몽골은 고려를 재침략했습니다. 몽골의 고려의 대몽항전, 김유의 화라, 처인성과 충주성에서 몽골을 물리쳤습니다. 고려 정부는 8만 대장경을 보냈습니다. 불심으로 몽골을 물리치겠다는 소리죠. 고려와 몽골의 침입 당시 양국의 병력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적 침공 병력은 몽골군이 약 10만 이상이었습니다. 고려군은 1에서 2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방군 숫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전쟁이었는데요. 고려와 몽골이 전쟁을 벌일 때 고려 중앙군은 한 번도 몽골군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강화도에 있었죠,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전략은 기병 중심의 대규모 기습이었습니다. 초토화 작전이었죠. 고려는 성곽 농성이고 산성 버티기 전략이었습니다. 고려는 산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산성에서 버텼죠. 한계, 성곽, 특히 산성과 고려섬에 막혀버렸습니다. 고려는 병력의 부족과 장기전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호리즘이 병력이 20에서 40만 명이었습니다. 인구가 500에서 800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성곽을 점령하는 데는요, 몇 주에서 2개월밖에 안 걸렸었습니다. 완전 정복까지 2년이었지만. 이것에 비해서 고려는 40년간 항쟁을 했습니다. 이만큼 고려는 끈질겼죠. 그럼 몽골이 의문이 들 겁니다. 몽골이 강화도를 점령하지 못한 이유? 강화도는 육지하고 크게 멀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몽골을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도 지형 자체가 천연 요새였습니다. 강화 해협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수심 변화가 되게 심합니다. 또 갯벌이 넓습니다. 물살이 빠릅니다.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강화도는 좁은 해협으로 육지와 떨어져 있었고 조수 간만차가 매우 컸습니다. 강화 해협의 특징을 이용한 고려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몽골의 강점이 무엇이었어요? 기병 돌격이었죠. 평화 기동전입니다. 고려는 몽골의 강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던 겁니다. 강화도는 섬이기 때문에 기병이 돌격할 수도 없고 평야 기동전도 필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또 몽골은 수전이 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강화도를 선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몽골은 원래 해전과 상전에 약했습니다. 강화도를 공략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은 선박을 제조하는 기술, 해군을 운영해본 경험, 상전을 펼쳐본 경험, 해상 보급이 충분해야 되는데요. 몽골은 중국 북방 초원 국가였기 때문에 초기에 해군 경험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몽골이 해전에 약했던 사례와 강화도의 전쟁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원정 때도 태풍과 해상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남송 정복 과정에서도 수급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강화도는 몽골군의 전쟁 방식과 정반대의 환경이었습니다. 몽골 방식이 뭐였어요? 기마병이죠. 그리고 평지 전쟁. 그러나 강화도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전 달랐죠. 또한 고려의 수군과 해안 방어망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고려는 완전히 육군만 강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서해 연안에 수군이 있었고요. 강화도 해협을 방어했습니다. 섬거점 방어 체제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럼 강화도 주변에 구축된 방어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진지진이 있습니다. 덕진지진이 있습니다. 여러 폭우의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상륙을 못했던 것입니다. 몽골군의 배를 이용한 상륙작전에 대한 대응. 몽골군은 여러 번 배를 이용해서 상륙작전을 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살 공격을 받았습니다. 화공을 받았습니다. 조류를 이용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강화도 지역은 조류가 워낙 변화가 심해서요. 옛날 배들은 침몰하기가 되게 쉬웠죠. 길을 모른다면. 강화도 주변의 조류는요, 손꼽히는 급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배가 그냥 급류에 휩쓸려서 침몰됩니다. 그러한 강화도 환경의 방어에 유리한 점은 빠른 물살, 넓은 갯벌, 높은 조차, 그리고 상륙 타이밍을 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강화도 환경의 특징으로 인해서 몽골군이 겪은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몽골군은 일단 대규모 수군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와 갯벌 환경에 적응을 실패했습니다. 상륙 타이밍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고려의 대몽 전략은 무엇일까요? 초기 전략은 삼각방어와 지원전입니다. 배경은 몽골군은 초병, 기병 중심의 군대로서 평화기동전에서 매우 강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이 다 망했던 이유가 평야에서 몽골의 기병하고 마주친 것입니다. 반면에 고려는 대부분이 산악지형이고 산성이 많았습니다. 고려의 조정은 몽골과 야전에서 싸우면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평화기동전을 강했잖아요. 전략 내용은 뭐냐? 고려는 주민과 군대를 산성에 직결시켜서 버티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몽골군은 산성 공선전이 약점이 있었고 장기 보급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고르사를 보면은 백성들이 산성과 섬에 들어가 몽골군을 피했다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주성 전투, 처인성 전투, 죽주산성 방어전이었습니다. 산성은 그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산에 있는 능선에다 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공성 시설들이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고요. 말을 타고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몽골군은 산성 공선전에 약했던 것입니다. 핵심 전략은 강화도 전략이었습니다. 몽골 기병의 약점이 뭐였어요? 몽골군은 기병 중심이라 해상작전이 약했습니다. 강화도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조수간만의 차가 컸습니다. 물살이 강했습니다. 갯벌이 많아서 대규모 기병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갯벌을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말이 거기를 어떻게 질주합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기병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고려는 바다를 성벽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는 장기항전이 가능했습니다. 왜? 해상 보급이 가능했고요. 방어선 구축이 용이했고요. 왕실이 보호가 가능했습니다. 몽골군은 고려 본토를 여러 차례 초토화했어요. 7차에 걸쳐서 초토화했죠. 그러나 강화도를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백성과 지방의 전략입니다. 입보와 항전. 입보가 무슨 말일까요? 고려는 전국적으로 주민들을 산성과 섬, 해안 요새로 이동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보책입니다. 효과. 몽골군이 전 국토를 점령하는데 한들 거기에는 주민도 없었고 청약 작전을 써가지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결국은
식량 확보도 실패했고 주민원에서 무슨 주민 통제를 합니까? 주민 통제도 실패했죠. 점령지 행정 구축도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무슨 행정을 구축합니까? 고려는 국토 일부를 희생하면서 완전 정복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장기전. 몽골은 빠른 항복을 원했지만 고려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후 몽골의 내부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면 침공 강도가 약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고타이 칸 사망 때와 몽골 제국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었을 때였습니다. 대군의 일부분이 철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력으로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와 강화 전략도 썼습니다. 무조건 항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려조정 내부에서는 무신 정권의 강경파와 무신 중심의 강화파가 존재했습니다. 1250년대 이후에 국토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농업의 붕괴가 심화되자 강화 교섭이 추진했습니다. 결국 1259년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했습니다. 그럼 고려의 전략에 평가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점이 무엇일까요? 몽골에게 완전 정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고려라는 나라가 계속 지속했잖아요. 왕조 유지도 성공했습니다. 강화도 방어도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모두한 고려의 전략은 몽골 기병의 강점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함께의 점은 무엇일까요? 지방의 민중 피해가 극심했죠. 전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농업과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온 간섭기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런 원인 때문에. 역사적 의미 뭘까요? 고려 전략, 단순한 승리보다는 이들은 국가와 왕실의 생존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몽골과 정면 승부보다는 지형 활용, 해상 방어, 장기전, 외교수를 결합하여서 생존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몽골과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몽골과 강화의 항전에서 삼별초가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몽골이 강화 체결 후 고려 정부가 개경 환도를 결정했습니다. 배중선의 지휘 아래 진도와 제주도를 이동하면서 삼별초군은 항쟁했습니다. 삼별초가 뭐죠? 최씨 정권의 군의병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고려 정부와 몽골의 연합군에서 진압되었습니다. 삼별초 항쟁 당시 병력을 비웠습니다. 삼별초군은 약 1만에서 2만이었습니다. 고려 정부군은 5천에서 10,000명을 했습니다. 몽골군은 약 3만 명이었습니다. 여기는 개경파 반대 무장 병력과 유민 일부 승려가 있었습니다. 친원파 중심의 중앙군과 일부 해군이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기병 중심이었고 일부 해군을 동원했습니다. 삼별초군은 성곽, 섬 중심의 농성을 펼쳤습니다. 해사 전투를 활용했습니다. 고려군은 몽골의 지원을 받아 공격 위주였습니다. 몽골군은 공성전, 해상 병참 차단 같은 무차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몽골과 고려의 전쟁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는 무엇일까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영토의 황폐와 수많은 인명이 살상됐습니다. 문화재가 소실됐습니다. 황묘사 구축 목탑, 부인사의 초조 장정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흐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칭기스칸의 몽골을 통일했습니다. 몽골군은 초원 기병 중심으로 평화기동력에 매우 강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금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금이 세력화했던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고려와 몽골 연합군은 거란을 제압했습니다. 그 이후에 몽골과 우호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이 고려에 막대한 공물을 요구했습니다.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제1차 공격이죠. 몽골군은 개경을 포위했습니다. 몽골과 강화가 체결됐습니다. 몽골군은 점령 지역과 개경에 다루가치를 배치 후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틈을 이용해서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몽골이 고려를 재침략했습니다. 고려는 전국적으로 주민들을 산성, 섬, 해안 요소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왜 산성전일까요? 산성전은 평야에서 막강한 유력을 발휘하는 기마 전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왜 강화도 천도일까요? 강화도는 급류와 넓은 갯벌로 둘러싸여서 기병의 접근을 힘들고 몽골군은 해전에 약했습니다. 고려는 승리가 목적이 아닌 국가와 왕실 안전이 목적이었으므로 장기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단기전으로 마무리하려고 해도 몽골은 40년간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 덕분에 고려는 국토가 황폐화되고 경제의 파탄을 감당할 수 힘들어서 몽골과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에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영웅연합군에서 진압됩니다. 몽골과 강화가 성립되었습니다. 물론 강화를 했지만 고려는 국가와 왕실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나라들은 다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